요즘 에피지네틱스라는 단어를 많이 듣게 되었어요. 이게 이제 요즘 그 알려진 그런 새로운 유전 법칙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근데 요즘 유전 쪽에서 이렇게 많이 밝혀낸 것이죠. 자, 그래서 이제 제가 에피지네틱스가 무언지 좀 궁금하고 혹시 이것을 음, 화해 육종에 어떻게 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? 이런 가장 좀 기초적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. 해서 먼저는 지금 이제 에피제네틱스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물어봤어요. 그랬더니 에피제네틱스는 유전자 자체는 별다른 변화가 없고 대신에 이제 그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기전을 설명하는 개념. 그러니까는 우리 몸에는 사실 유전자가 어, 1부터 10까지의 발현 능력이 있는데 주위에서 이렇게 어떤 자극이 올 때 거기에 맞춰서 1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5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10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그 뭐 포텐셜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. 그래서 그 포텐셜을 막 최대치까지 끌어올리는 이제 그런 것을 우리 유전자들이 역할을 한다. 그리고 우리는 그런 그 포텐셜을 보여주는 그 유전자의 그 변화를 이제는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그 유전자가 얼마나 활발하게 작동하는지를 조사하는 것. 해서 그 과정은 다양한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운동을 더 열심히 한다. 그러면은 이제 그 극한치까지 이것을 올릴 수 있는 상황, 이런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은 우리가 뇌성을 처음에는 이제 10이라는 것까지 할 수 있다면은 1이나 뭐 3, 4, 5 뭐 이런 정도까지 보여주다가 이제 궁극적으로 어떤 계기가 되면은 10이라는 어떤 그런 것까지 스트레스를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데 또는 뭐 운동을 그만치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함에 있어서 유전자들이 영향을 준다는 거죠. 역할을 한다는 거지. 그래서 DNA가 메틸화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해당 유전자의 발현이 억제돼 가지고 유전자의 그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역할을 할 것인지를 조절을 한다든지 마치 이제 우리 아날로그 이렇게 그 소리 높였다 줄였다 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. 조용할 경우에는 소리를 조금만 이렇게 키워서 라디오를 듣죠. 그런데 밖이 좀 시끄러우면 소리를 키워가지고 듣죠. 이런 것을 유전자가 할 수 있다는 거고 거기에 이제 DNA 메틸화, 그다음에 히스톤의 변화 이것도 마찬가지로 히스톤 단백질의 화학적 변형이 일어나서 DNA를 좀 더 조밀하게 또는 느슨하게 이렇게 해줘가지고 유전자 발현을 조절을 해주는데 우리가 이제 그것을 감지할 수 있다. 그것을 알아낼 수 있다. 이런 거겠죠. 그리고 비암호화된 RNA라고 비암호화된 RNA 그러니까는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RNA가 있어가지고 이들은 그 특정 유전자 발현을 활성화하거나 억제할 수 있다. 그러니까는 어 이게 RNA도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런데 이제 유전자 발현을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. 그래서 아날로그처럼 이것을 소리가 조용할 때 소리를 뭐 1 정도, 시끄러우면 10 정도 이렇게 키울 수 있는 그런 또 여기에 해당되는 유전자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. 자, 그래서 이런 에피지네틱스 변화는 세포 분열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
전달될 수 있지요. 뭐 당연히 그러겠죠. 있지만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어서 환경에 따라서 적응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요. 그러니까는 뭐 밖이 이제 굉장히 시끄러우면 소리를 갖다 그만치 이제 항상 키워서 역할을 하겠죠. 그래서 에피제네틱스는 유전자가 켜지거나 꺼지는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우리가 소리를 라디오를 이렇게 키우는 키웠다 줄였다. 근데 아날로그 형식으로 키웠다 줄였다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. 질문 하나만 더 해볼게요. 그러면은 그 다음 세대에 적용이 된다면은 전달이 된다면은 이 에피제네틱스는 화해 육종에 적용이 혹시 가능할까요? 가능하다면 어떤 식으로 적용이 가능할지 궁금해졌어요. 일단은 화해 육종에도 적용이 가능할 걸로 이야기를 해줘요. 에피제넥스가 다음 세대에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 특정 형질의 발현을 유도하거나 억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대요. 이건 이제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특정 꽃의 색상, 개화 시기, 내병성, 스트레스 저항성 등의 그 형질을 에피지네틱 조절로 이것을 개선할 수 있다고 하네요. 그러면 나중에 이거 에피지네틱 조절을 어떻게 하는지 이제 알아보면 되긴 하겠네. 자, 그래서 에피지네틱스를 화해육종에 적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 해서 먼저는 그 환경적 요인을 이용해서 형질을 먼저 조절을 하고 두 번째는 화학적 처리를 하고요. 화학적 처리를 뭔가 하긴 해야 되구나. 그 다음에 에피지네틱 마커를 활용을 해서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어떻게 한번 환경적 요인을 이용해서 형질 조절을 하는데 환경 조건 즉 어떤 뭐 빛, 온도, 물,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해줘 가지고 에피제네틱스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에피제네틱스 변화를 유도하고 어 이러한 그 변화는 유전자의 발현 패턴에 영향을 미쳐서 형질을 이제 뭐 더 나빠질 수도 있고 개선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식물의 어떤 퍼포먼스를 최대치까지 끌어내 볼 수 있는 거죠. 자, 그래서 그 다음에 화학적 처리를 하게 되면은 어, 이 특정 화학 물질을 사용해서 그 DNA 메틸화나 히스톤 변형을 조절을 하게 되고 뭔가를 처리를 하는 거예요. 이를 통해서 식물의 특정 형질 발현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해요. 그리고 이러한 변형이 지속되는 경우 다음 세대에도 그 형질이 유지될 수 있는 이것을 갖다 스위치 온 시키고 이게 다음 세대까지 계속 유지될 수 있는지를 보는 거죠. 음, 그래. 그 다음에 에피지네틱 마커 활용을 한다고 했는데요. 특정 형질과 연관된 에피제네틱 마커를 찾아내고 이를 기반으로 선택적 육종을 진행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병성에 기여하는 에피제네틱 마커를 가진 개체를 선택을 해가지고 육종을 하면은 더 강한 내병성을 가진 육종을 개발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.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그 투엔게미츠를 조금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그 계통이 있고 그러지 않은 계통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지금 이 에피제네틱스도 이것도 지금 그 이게 그 또 다른 형태의 개체들의 어떤 그 포텐셜을 어, 보아주는
그리고 더 유발한 어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. 이러한 접근법은 기존의 유전자 변형 방식과는 달리 유전자 자체를 변형하지 않고 원하는 형질을 조절할 수 있어서 유용한 육종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. 어, 그러면 그 다음 또 질문들은 다음 시간에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, 한태호였습니다.